안녕하세요. CC예요. 여전히 아침 이슬이 남아있는 뒷마당에 또 나왔어요. 9월이 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살짝 내려가고 이슬이 내려앉은 풀밭은 촉촉하지요. 저는 요즘 아침에 작은 파이어 피트에 불을 피웁니다. 축축한 잡초가 타면서 연기를 많이 내는데 그 연기가 모기를 쫓아줘서 가끔은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도록 축축한 불을 피우기도 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주는 온기, 그리고 연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 늘 마음을 안정시켜 주죠. 하지만 이 불꽃 연기 너머로 들려오는 뉴스 하나가 제 마음을 꽤 며칠 동안 무겁게 했어요. 며칠 전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대형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다고 하지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단속으로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 들으셨죠. 사실 무슨 사건이 나면 300 몇십 명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보도는 뭉뚱그려서 300여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부 보도로는 이번 단속에 약 475명을 잡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 국적자였다고 하지요. 이 사건은 곧바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을 거예요. 한국 정부는 내 나라 사람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서 전세기를 보냈다고 하지요. 로이터 통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단순히 누가 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어요. 특히나 저는 왜 석방운동 같은 외교적, 법적 노력으로 우선 현지에서 석방을 추진하지 않고 곧바로 전세기를 보내서 귀국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점이 석연치 않았어요. 물론 전세기를 동원해서 여기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빨리 한국으로 모셔가는 일도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대응이 과연 장기적인 해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 300여 분의 모든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석방시킨다라기보다 한 분 한 분 그 이민국의 조사가 끝나서 또 우리나라와 미국과 협상이 끝나면 한 분 한 분 석방을 시켜서 그분들이 미국의 이스타 비자를 가지고 오셨던 B1 비자를 가지고 오셨던 간에 그래도 미국에 단기간이라도 체류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차를 샀다던가 아니면 차를 빌렸다던가
아니면 살고 계신 아파트를 빌렸다든가 뭐 그분들이 이곳에서 계시면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개인적으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죠. 그냥 감옥에서 바로 다 300여 분을 모시고 한국으로 바로 전세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의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변호사들과 언론은 많은 체포되신 분들이 이스타 비자나 B1 같은 단기 방문 비자 혹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 기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고용을 목적으로 장기 근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장비 설치나 단기 기술 지원처럼 한정적인 사업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법률 대리인들은 이들이 사전에 제출한 서류와 고용계약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단기 기술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반면에 이민 당국에서는 불법 취업 및 이민법 위반 혐의로 단속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비자 상태가 실제 업무와 맞지 않았다는 판단이 뒤따랐다는 점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가디언이라는 언론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내부 문서에서 적어도 한 명의 근로자가 비자 상태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불법이나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이 되었다고 하죠. 이런 정황은 단속 과정에서의 과잉 단속 혹은 절차상의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업과 정부 사이의 정보 공유, 사업 승인 단계에서의 행정적인 점검,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노무 관리의 허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현대나 LG에서 미국으로 한국인들을 파견 근무시킬 때에 정확하게 어떤 비자를 내야 하고 그 비자의 합법적인 고용 한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H1B 비자나 취업 비자, E4 비자 같은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조 원, 뭐 6조 원인가 7조 원의 그 투자가 돈이 들어가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걸려서 일이 시작이 되고 완공이 될 텐데 미국으로 파견할 직원을 뽑을 때부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합당한 비자를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고 그 노력이 기업 차원에서 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국 투자의 약속은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비자 쿼터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번의 일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개인 기업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둘째는 법 제도적 구조이고요. 셋째는 외부 협상 문제예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준비와 공동체의 안전망 문제입니다. 우선 현장의 현실부터 이야기해보죠.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고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은 단순한 자본,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시작하는 과정에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자들은 때로는 현지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공장 같은 시설은 도시에서 아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커다란 부지를 공장으로 설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에 기업이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앞세워서 비자 형태의 적합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고 제도 밖의 편법을 인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그것도 미국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 옛날 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의 두 번째 초점, 법과 제도의 문제. 미국의 비자 체계는 목적별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B1, 비즈니스 방문이나 이스타 비자 면제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의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계약 협상을 한다든가 기술적 자문 등 단기적인 비영리 사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지 고용이나 장기간의 노동 혹은 일정 조건에서의 생산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이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정 활동이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인지 실질적인 고용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스타 비자나 B1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월급은 한국에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취업은 명확하게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내막은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법적 해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교 협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초기 발생 시점에서 사건의 성격을 빠르게 규명하고 합법 근로자와 불법 근로자를 구분하는 외교적, 법률적 노력을 우선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현지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남미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전혀 비자가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민국의 그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단속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분들은 모두 미국의 비자를 가지고
어떤 비자이든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즉시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시키는 방안, 신속한 인도적 조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을 위한 법적 대응과 협상이 진행되었다면 일부는 더 오랜 구금 기간 상태에 머물러야 할 위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루 이틀 만에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빨리 석방해라.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그 300~400명의 사람들을 구금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게 열악하긴 하겠지만 그 300~400명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을 석방해라. 하루 이틀 만에. 그런 노력을 왜 하지 못했을까? 물론 이 여러 가지 선택에는 시간이라는 것과 위험이라는 것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임시 석방 또는 구금 해제를 최우선으로 도모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귀국이나 체류 자격의 보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즉시 구금 해제를 위한 외교적 압박, 법적 지원을 병행했다면 귀국 전 충분한 사실 확인과 함께 선별적인 조치를 통해서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업의 책임이죠.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현지법 준수뿐만이 아니고 파견 직원의 비자,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했죠. 설비 설치를 이유로 단기간 전문가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어떤 비자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서류와 협의를 선행해야 하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전 점검을 하고 주나 연방 차원의 규정의 차이를 고려한 후에 표준 절차를 확립했다면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보고 싶어요. 첫째, 속도가 항상 해결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기로 빨리 데려오는 일이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귀국한 이후에 또 이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재취업할 경우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재취업과 그분들의 생계 문제 여전히 남습니다. 그분들을 단순히 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 돌아가시자마자 직장에 바로 복귀하실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고 계셨을 것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가 병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둘째는 한미 사이의 기업 투자 협정 과정에서 인력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더 명확하게 해야 하죠. 예컨대 단기 기술 인력 파견에 대한 사전 협의나 프로젝트성 인력 배치에 대한 비자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실무적인 합의가 무역 투자나 합의에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죠.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은 복잡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특별히 인력 문제는 협상 항목으로 필수적으로 다뤄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인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이 모두 함께 사전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죠. 해외 파견 전에 비자 문제라든가 노무교육 문제라든가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계약서 표준 양식 등을 서로 나누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교민사회는 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나 조지아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은 어떤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뒷마당 불꽃 앞에 앉아서 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법을 어긴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뒤에는 가족이 있고 또 다른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누군가는 모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취업자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제도와 협상, 그리고 준비 부족이 만든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불꽃은 금방 꺼지지만 그 불꽃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은 경각심을, 그리고 사라지는 연기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도 저는 뒷마당 불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제도가 마련되기를. 그리고 낯선 땅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사랑합니다.